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의 김민재입니다.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은요, 오늘도 8시부터 10시까지 시청자분들과 함께 할 거고요. 2시간 동안 채널 고정하시면서 시장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 모조리 쏙쏙 뽑아서 가져가는 시간 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우선은 종목 상담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 시작과 동시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부터 좀 소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하고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같은 경우에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 준비를 해두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종목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문자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지만 샵 498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저희가 종목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메신저를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검색하시면은 전문위원분들을 혼자서 선택하셔가지고 개인 방에 무료 입장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또 저희 샘플러스 검색하셔도 되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검색하셔가지고 무료로 우리 전문위원분들 개인 톡방 오셔가지고 종목 신청해 보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배트맨 시작을 해볼 거고요. 오늘 일단 시장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틀째 1% 넘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어떤 대응책을 세워 나가야 하는지 전문위원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요. 저희 막강 센티비 전문위원분들의 포트 수익률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배트맨 늘 함께 해주고 계시는 전문위원분들의 전체 포트폴리오입니다. 먼저 박정식 전문위원께서 계속해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SFA 반도체 수익률 살펴보겠습니다. 62.68%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역시나 박정식 위원의 KEC 21% 넘는 수익률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그 뒤를 이어서 3위인 김현성 위원님의 에이테크 솔루션 21.11%의 수익률로 3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여승재 위원의 대덕전자 9.09%, 박정식 위원의 TSE 5.55%, 박정식 위원의 코이버 5.54%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가람 위원의 청무전자는 3.18%, 하채기 위원의 옵티시스는 2%에 가까운 수익률 기록 중에 있고요. 이성배 위원의 오스템 임플란트 1.75%, 김현성 위원의 에이스테크는 1.09%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 포트폴리오 일단 점검을 좀 해봤습니다. 저희 배트맨 수익률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자리에 3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 김현성 위원께서 또 오늘 출연을 해주셨기 때문에 인사부터 나눠보고 저희가 AS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저희 함께할 배트맨 분들과 인사부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김현성 위원님 먼저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1% 넘는 수익률을 기록 중에 계시거든요. 이 종목 좀 찬찬히 한번 AS 좀 봐주실까요? AS는 아니고요. 지금 상당히 추세가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죠. 네, 제가 지난주 그 휴장일 관계로 제가 수요일 날 출연하는데 수요일 날 쉬었고 2주 만에 제가 출연하게 됐는데요. 이 종목은 제가 2주 전인가 추천드리고 나서 한 며칠간 횡보 흐름을 좀 보였던 종목인데 그때 당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앞으로 자율주행 섹터 5G 개막 시대에 따라서 가장 빠르게 또 성장할 수 있는 분야가 자율주행 섹터라고 말씀드리면서 자율주행 섹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관련 종목으로 에이테크 솔루션을 추천을 드렸는데요. 3일 전에 이제 27% 정도 급등하는 흐름이 나와주면서 지금도 우상향하는 흐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보유하신 분이라면 앞으로 조금 더 지속적으로 수익을 더 키워나가시는 것도 좋은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수익을 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이죠. 에이스테크는 이제 한참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1% 넘는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조금 더 갈 수 있겠죠, 위원님? 네, 에이스테크는 사실 신고가 랠리 종목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공개방에 드렸었는데요. 지금 시장이 안 좋잖아요. 최근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 문제로 상당히 지금 시장이 침체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밀리지 않으면서 신고가 랠리를 좀 진행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전일 같은 경우에는 약세 흐름에도 4% 정도 상승 흐름을 보여주다가 오늘은 또다시 조금 이제 조정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거의 대장주격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장기 투자자시라면은 충분히 조금 중장기로 보유하시면서 조금씩 수익 키워나가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8,000원을 이탈했을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로스컷을 하시는 그런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에이스테크까지 저희가 전략을 다시 한번 봐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하체기 위원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체기 위원의 현대차도 지금 수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5% 넘는 수익률 계속해서 기록 중에 있고요. 어제도 출연하셔가지고 단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인 전략 모두 다 세워드렸었는데 저희가 좀 전에 포트 점검을 했을 때 현대차가 빠져 있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현대차 그리고 옵티시스 두 가지 종목 하체기 위원 만나가지고 네. 에이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 제가 그 추천할 때 그 단기 조정이 좀 나오고 나서 바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이제 단기적인 상승세가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다가 최근에 이제 시장이 특히 이제 글로벌 시장 자체가 좀 출렁거리면서 현대차도 같이 출렁거리는 흐름이라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하신 분들 중에서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현 구간에서 정리를 하시고 장기적으로 좀 시장을 좀 보거나 좀 종목을 좀 보고 성장주로서 매매를 좀 하셨다라면은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좀 보유를 하시라는 말씀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가 만약에 시장이 이제 안 좋아서 이제 출렁거려서 크게 이제 급락이 나왔을 때 오히려 그 급락 구간에서 저가 매수를 해봐도 좀 좋은 종목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옵티시스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옵티시스도 시장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흔들리다 보니까 종목도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옵티시스도 좀 잘 가다가 최근에는 좀 조정이 시장과 같이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인데 어떤 악재는 없습니다. 뭐 계속해서 바닥에서 좀 조정을 조금 오랫동안 좀 거쳤었고 그다음에 실적이 좀 나오고 있고 또 시장 점유율에서 디지털 광리커가 세계 1위를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 있게 보자는 거고 그다음에 오늘 또 아침에 좀 좋은 기사가 나왔었죠. 문재인 대통령과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야기에서 북한의 인도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시기적절하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계기로 인해서 이제 북한과의 좀 대화가 조금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옵티시스가 그 열차에가 그 전송을 광링크 전송을 좀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철도 관련주로서 좀 북한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유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와 옵티시스 하체기위원회 보유 종목 저희가 AS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우리 배트맨 전문위원분들께서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수익률이 상당히 지금 월등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코너는요. 시청자분들께 또 한 번 이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주목해보면 좋을지 종목 추천해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가 볼 건데요. 다음 코너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전문위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탑시크릿 추천주 시간입니다. 자, 이 코너에서는요, 전문위원분들께서 각각 한 종목씩 추천을 해드릴 거고요. 하지만 저희가 코너명이 탑시크릿인 것처럼 종목명을 방송에서 바로 당일에 공개를 해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문위원회 다음 방송 출연일 때 공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너무나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하나 방법을 열어두고 있긴 한데요. 샵 4989번으로 배트맨 호출을 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당일에 한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종목명을 문자로 바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배트맨 호출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일단은 종목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어떤 종목인지 저희가 함께 유추해보러 떠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크릿 종목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율주행 관련 진짜 수혜주. 자율주행 관련해서 진짜 수혜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은 가격대는 살짝 지금 왠지 알 것 같기도 한데 오늘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어떤 분의 종목인지 너무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종목의 특징들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보니까 오늘 상승했고 215원인데 저 앞자리가 약간 좀 애매해요. 제가 어제 상담했어요. 아, 어저께 상담했어요? 네, 상담했어요.
보유라고 했어요? 매도라고 보유라고 했어요. 조금 목표가까지 그래요? 말씀드렸죠. 다시 보기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김현성 전문위원님이 좀 준비하신 종목 같은데요. 네, 제가 네. 뭐 2주 만에 이제 출연하면서 또 히든 종목 한 종목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려고 가지고 나온 종목인데요. 힌트로 일단 드리자면은 5 시대 이제 자율주행이 개막하면서 제가 자율주행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좀 강조를 드리고 있죠. 이제 그 전에 제가 사실은 그 배트맨 초창기 때 제가 가장 강조드렸던 5G 섹터는 이미 너무 많이 지금 랠리를 진행을 하고 있고 5G는 굉장히 2019년도에 주목하시라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이미.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자율주행 연관된 섹터로서 자율주행 섹터 중에서 또 한 종목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 종목에 좀 힌트를 좀 더 드리자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현대차가 미래 신기술에 45조 원 정도 또 투자하겠다라는 호재를 발표하면서 자율주행 섹터들에 대한 수급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애플 카플레이 인증을 획득을 한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 현재 커넥티드카 관련해서 애플과 구글과의 어떤 양대 이제 기존인데요. 그 중에서 애플이 훨씬 더 상당히 시장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월마트하고 애플 카플레이에도 인증을 획득했다는 그런 또 호재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미 제가 전일 급등을 좀 보여준 종목인데 전일 급등에 이미 저는 공략을 한번 했던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요. 오늘 상당히 출연하는 날에 또 마침 높지 않은 가격 자리를 잡아주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리려고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종목을 남자다운 종목이죠. 그렇죠. 남자다운 종목. 대박. 그냥 한 방에. 남자다운 종목. 성급해야 좀 이렇게 화가 나면 막 이렇게 쫙쫙 치고 올라가는. 그렇지. 남자다운 뭐 종목이야. 그런 종목인 것 같은데 이걸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다라고 하시게 되면 하단 자막에 있을 겁니다.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샵 4989로 배트맨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아까 김민재 앵커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따라 해본 건데 일단 그렇게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아마 서울경제TV에서 문자를 링크로 좀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김현성 전문위원님의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내일장의 공략 포인트를 좀 잡아서 매수를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시장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좀 어려운 지금 시장이니까 시장에 대한 조언까지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 배트맨이죠. 배트맨으로 샵 4989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종목 공개 바로 해드릴 거니까요. 오늘 밤 잠을 못 이루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샵 4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 다음 코너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늘 시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나눠보는 시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코스피 시장은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3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내리면서 지금 이틀째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모습이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계속해서 대량 매도를 하면서 지금 좀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인데요. 일단 세 분과 함께 시장 전망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난기류 속의 코스피 시장 지금 기회일지 아니면은 또 그 사이에 껴서 우리나라 증시가 샌드위치처럼 또 아주 슬프게도 지금 을 겪고 있는 건지 세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 향방 지금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뭐 있는 그대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하채기 전문위원님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어제 제가 방송 출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크게 어떤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일단은 어제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재차 복습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시장은 지금부터 이제 상승은 반등일 뿐이다.
추세 전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추세가 전환이 되려면은 다소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 지수를 좀 보는 때 여기에다가 좀 비중을 두는 것보다는 미국의 좀 지수가 지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지수를 조금 더 좀 집중해서 좀 보시고, 그리고 지금 중국이라든가 좀 한국 같은 경우는 선행해서 미리 좀 주가가 좀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가가 낮게 잡으면서도 항상 그 시가 위에서 양봉으로 끝나는 그런 패턴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 오늘 이제 원달러 지수를 좀 한번 이제 보면은 드디어 이제 음봉이 나왔어요. 꼬리가 좀 두 개, 하나가 달리고, 그 다음에 음봉이 오늘 연속해서 좀 두 개가 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상승은 했지만은, 자, 음봉이 나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매도의 압력을 좀 받고 있다. 그래서 지금 원달러 이제 지수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강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쉬어가면은 아무래도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약간의 숨돌리기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숨돌리기가 뭐 보합이라든가 약간의 상승의 흐름이 좀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을 이제 한번, 그 전에 우리나라 보기 전에 중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중국도 지금 보면은 어느 정도 많이 빠졌어요. 낙폭이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또 이제 개발하고 떨어져서 이제는 거의 다 왔다, 이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바닥을 좀 찍고 다음 주에는 중국 시장도 리바운드가 나올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중국도 여기에서는 이제 반등일 뿐이지 추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은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지수로 이제 한번 돌아올게요. 제가 지난주에 조금 좋지 않게끔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라는 말씀 드렸는데, 자, 우리나라도 지금 연 이틀 동안 좀 개발학을 했기 때문에, 내일 정도는 뭐 보합이라든가 약간의 상승, 이 정도에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해 본데, 그 상승이 나온다고 해서 이거를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힘은 없다라는 거. 그리고서 이제 기술적인 분석에서 이미 좀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일단 우리가 이제 수치상으로 좀 예상을 해 본다고 하면은 2100에서 2080포인트 이 부근에서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끝나고 나서 좀 바운드, 제대로 된 바운드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뭐 종목에 대한 트레이닝보다는 그 시장에 대해서 좀 관망을 좀 하면서, 그래서 좀 중립적인 포지션에서 이 구간에 좀 시장이 들어와서 어떤 캔들의 그 패턴이 나왔을 때까지는 좀 관망 대응을 좀 해보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 시장에 있어서는 좀 더 늘릴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뭐 2120에서 한 2080 정도를 저점 라인대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건 좀 참고를 하고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그러면 김현성 전문위원님도 관점 생각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지금 시장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시장의 향방에 대한 분석들이나 예측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요한데요. 한 가지 제가 굳이 말씀드린다면 이런 격언이 있죠. 예, 시장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다. 아마 이번 주가 아마 이런 어떤 격언이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측은 하시되 절대로 시장에 그 예측에 매몰되지 마시고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번 주 금요일 이후에 주말 동안에 미중 무역 협상이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에 따른 시장은 한 번 더 크게 방향성을 잡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응이 발빠른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다음 주 한 주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일단 결론적으로 드리고요. 지난주 2주 전에 제가 출연했을 때 여러분들께 아마 그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상당히 그때 당시 시장이 몇 년 동안 만에 그 10 며칠간에 저희가 그 상승 랠리를 계속해서 코스피가 보여줬었죠.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분명히 이 시장이 다음 주부터 조정파동 구간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잠깐 차트를 보고 말씀드린다면은 이 시기에 그때 바로 조정파동에 진입을 했죠. 예, 이 구간에서.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조정파동에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좀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신 60일 이동 평균선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잘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아마도 제가 공개방에서는 이런 말씀도 드렸을 겁니다. 60일 이동 평균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절대로 쫄지 마시라. 너무
그 하락한다고 해서 너무 그 놀래거나 투매에 동참하지 마시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다시 한번 코스피가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이번 또 조정 파동에서 바로 또 저항을 받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2150포인트를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지지해 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미중 간의 무역 지금 이제 하루 연기돼서 내일 지금 중국의 류어 부총리가 출발하죠, 워싱턴으로. 그리고 나서 10일 날 협상을 하게 되는데요. 미국에서는 이미 라이트하이저가 10일 날 그동안에 10% 관세 부과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25%로 관세 부과를 높이겠다, 실시하겠다라고 이미 발표가 났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도 크게 저희가 하락을 하면서 지금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과연 그럼 주말 동안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지금 현재 어느 전문가나 뉴욕의 어떤 월가의 전문가들도 섣부르게 지금 미중 간의 무역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섣부른 판단을 결과를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목할 것은 과연 중국의 류허 부총리가 만약에 이런 미국의 강공에 맞서서 중국도 강하게 협상을 만약에 결렬할 의지가 있었다면 이번 주에 아마 내일 미국행을 선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류어 부총리가 특급 소방수로 나선 만큼 이번 주말에 대한 조심스러운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결과를 예측은 해보겠지만은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해왔던 협상 전략을 우리가 돌이켜 본다면 분명히 최악의 시나리오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플랜 B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일단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10일 날 관세는 부과될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중국에서의 류어 부총리가 중국에서의 양보를 하면서 협상은 다시 한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면 노무신 재무장관도 말을 했었죠. 만약에 협상이 다시 정상 복귀가 된다면은 관세를 다시 재조정할 여지는 있다라고 말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의 흐름이 다음 주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흐름들 속에서 그리고 또 내일은 당연히 옵션 만기일인 만큼 지금 머니게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에 대해서는 2150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다음 주 이 미중 무역 분쟁과 함께 시장을 검토해 가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뭐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보자라는 의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뭐 내일은 옵션 만기일이 있고요. 그 다음 날에는 이제 무역 협상에 대한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어찌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게 잘 되게 되면 좀 좋은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한국 시장은 좀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됩니다. 또 한 분들이 28일 날 중국 A주의 MSCI 신흥국 주에 편입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이탈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는 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많은 그런 상황들인데 지수로 좀 보는다라면 아마 대부분 다 비슷할 거예요. 선물 기준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275포인트대 그 자리대가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120선 살짝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이하권역으로는 이제 언더슈팅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만약에 빠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매수 관점이에요. 매수 관점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주말 동안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이셨고요. 지금 정재현 위원께서는 그래도 지금 이렇게 시장이 빠질 때 좀 너무 좌절하시기보다는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코너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트레이딩맨 이슈 전략 코너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저희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글이 꿈꾸는 미래, AR, AI 스피커 등 관련주를 총 분석을 해볼 거고요. 오늘 다뤄볼 두 번째 이슈죠. 트럼프 대북 식량 지원 지지. 여기에 따라서 오늘 농업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농업 관련주들 노려봐도 괜찮을지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이 꿈꾸는 미래. 뭐 미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종목이 좀 좋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죠? 일단 뭐 이걸 보면 좀 테마성의 흐름들로 좀 볼 수가 있을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게 미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럼 결국은 중소형주들 위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하채기 정문위원님, 예. 저의 앙숙. 오늘은 앙숙이 아닙니다. 아니 싫어요. 한 번 앙숙은 영원한 앙숙이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들에 있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제 일단은 이제 구글이 꿈꾸는 미래 하면 저기 AR이라든가 네. 증강현실이죠. AI, 인공지능. 그다음에 뭐 AR 하면 또 VR까지 같이 따라가야겠죠. 그리고 이걸 이제 크게 보면 이제 4차 산업이에요. 그 4차 산업 안에 이제 조금 더 나눠서 이제 보는 건데, 자, 증강현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게임도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냥 VR, AR 관련해가지고 게임. 저희 시장밖에 못 봐서. 그랬어요. 게임을 안 해요. 그런 걸 또 경험해 보셔야 이게 또 AR이 어떤가 또 VR이 어떤가를 또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나중에 시간 되시면은 자제분들하고 같이 한번 게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게임 같은 경우도 이제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모니터가 없이 그냥 현실에다가 띄워놓고 할 수 있고,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난다고 하면은 이런 모니터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모니터가 없이 그냥 이 가사 공간에다가 모니터를 띄워놓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AR, VR 같은 것도 군사적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MRI 찍고 엑스레이 찍을 때 그 찍은 부위만 보는데, 그 이제 만약에 AR, VR이 의료계에 확실히 이제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한 번 찍어서 좌우 뒤에까지 다 본다. 특히 우리가 이제 내장 기능 같은 경우는 전면만 보는데, 특히 뭐 췌장 같은 경우는 위 뒤에 있기 때문에 쉽게 그걸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걸 AR이나 VR을 통해서 의료계에서 이제 촬영하게 된다면 뒤 부분까지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뭐 췌장 같은 경우 이런 것도 훨씬 더 빨리 더 확인할 수 있고 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인공지능이죠.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제 점점 생활에 있어서 편함을 좀 느끼는 거죠. 음성 인식 스피커가 있죠. 지금 SK텔레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음성 인식, 그다음에 뭐 카카오에서도 지금 음성 스피커 같은 경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산업계에서도 지금 인공지능에 있어서 또 연관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기서 이제 또 AI 프라이브 또 자율주행까지도 들어가겠죠. 같이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는 조금 이제 그 중에 이제 많은 종목이 있어요. AR 관련해서 필링크, IOK, 텔레칩스, 팅크웨어, 한빛소프트 등, 이렌텍, IM 게임 등, 다날 등이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이제 많은 종목보다는 좀 하나를 조금 말씀드리면은, 팅크웨어입니다. 여러분께서 팅크웨어 하면은 아이나비에서 이제 블랙박스, 그다음에 또 내비게이션에서 많이 좀 알려져 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도 이제 AR, VR 쪽으로 연관이 되겠고, 그다음에 자율주행차하고도 좀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팅크웨어 같은 경우 바닥에서 조금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데, 이게 시세가 한번 나오지 않았는데 언젠가는 또 한번 시세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겠어서, 그래서 팅크웨어를 조금 관심을 좀 가져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팅크웨어를 좀 관심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김현성 전문위원님도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네. 하채기 위원님께서 예. 대부분 좀 개괄적으로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조금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아까 예를 들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의료 분야라든가 최근에는 이제 이 분야가 이제 4차 산업 어떻게 보면 그 군에 이제 속해 있는데요. 굉장히 범위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AI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3D 센싱 기술, 그리고 그 증강현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종목 발굴이 사실은 지금 현재는 약간 쉽지 않다. 그러니까 우후죽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또 이쪽 관련 종목들이 실적이 그렇게 탄탄한 기업들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실적이 좀 기반되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좀 찾을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었던 아까 의료 분야에도 이런 3D 센싱 기술이 접목이 되면서 또 급등을 보여줬던 종목이 바로 TNL 바이오팹이었죠.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추천드리고 나서 100% 넘게 이제 갔던 급등이 나왔던 큰 상승이 나왔던 그런 종목인데요. 그런 것처럼 어떤 의료 분야 그리고 기존에는 게임의 위주로 이제 진행이 됐던 증강현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었다면 앞으로는 자율주행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3D 검색을 앞으로는 SNS를 통한 어떤 마케팅 그리고 홍보 그리고 이제 제품 우리가 인터넷 구매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앞으로는 뭐 제품을 3D 상태로도 다 볼 수 있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접목이 되면서 시장은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하지만은 이런 분야는 아직까지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앞으로 테마성으로 주기적으로 아마 어떤 그 수급이 들어오는 그리고 어떤 호재들이 나오는 그런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적이 좋지 않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아직까지는 종목들을 선별하실 때 신중을 좀 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저도 사실 시장이 지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추천 관심 종목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볼 종목으로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그 미투온이라는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이 종목은 제가 좀 급등이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지금 당장 매수하시라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관찰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미 저는 이제 이 종목을 공략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서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 올해도 나오고 있는 종목이죠. 하지만 그거와 또 반대로 또 한 가지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게 KT와 바로 이런 5G 개막 시대를 통해서 KT와 함께 AR, VR에 관련된 또 그 분야를 개발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렸던 5G 이후에 다음 중요한 것들이 콘텐츠 개발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 콘텐츠 개발 중에 한 분야가 또 AR, VR 분야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런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대성할 기질이 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상당히 좀 포괄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보면 5G 쪽에 있어서 시작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다양한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아니면 가상현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좀 앞서가고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 뭐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사실 이게 성장을 어떤 쪽에서 먼저 하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대부분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그렇게 다양하게 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발성, 뭐 테마성의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에 있어서는 조금 더 뒤로 좀 밀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쪽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우선 다들 종목군들을 좀 한 종목씩을 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좀 종목을 말씀을 드려야 되나?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셔야죠. 예? 하셔야죠. 일단 뭐 종목을 좀 말씀을 분석을 드리면 마쳐야죠. 제가 뭐 그래도 해야 되니까 오늘 좀 많이 올랐어요. 사실 오늘 좀 많이 올라간 기업이 있는데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작년도에 2017년도죠. 재작년에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줄곧 하락을 했던 그런 기업이거든요. 근데 거의 뭐 4,000원까지 좀 밀렸다가 이제 상승을 시도하는 그런 기업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기업 또한 마찬가지 나름대로 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시장이 그렇게 분위기가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8%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이 저항자리대를 1차적으로는 돌파를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도 한 번쯤은 봐도 좀 괜찮은 그런 기업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뭐 배추맨 여기에서 김민재 앵커가 얘기를 했죠. 배추맨 여기에서 한 종목씩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이슈적인 얘기를 하면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좋은 프로그램이다. 뭐 이렇게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뭐 좋은 프로그램 맞죠? 우리 김민재 앵커님께 한번 네. 세 종목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든 종목 어떤 거 한번 물어볼까요? 김민재 앵커님이 주식을 상당히 예. 소질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찍어주면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네. 세 개 저희 아시죠? 어떤 종목 말씀드렸는지. 네, 알죠. 예, 그 중에서 일단은 제가 이름이 좀 네. 마음에 드는 종목이 있어요. 예. 핑크웨어. 아, 핑크예요. 왜 지금 옷이랑 좀 잘 어울리죠? 이게 두 분이 짰어. 매일 이게 모르시죠? 이게 지금 김현성 전문위원님 모르실 거예요. 네. 이 두 분이 방송 들어가기 전에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오늘은 어떻게 얘기를 할까 이러면서. 아니요, 시청자분들께서 또 오해를 하시니까요. 저는 방송 전에 혼자서 물만 마시고 바로 이렇게 조용히 자리로 들어오잖아요. 정재현 위원님. 이렇게 그 뭐랄까 좀 안 좋은 말을 하면은 모락을 좀 하고 계신다 정재현님께서. 야, 사람이 이렇게 네, 바보로 만드네. 팅크웨어랑 그리고 미투온 그리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세 종목 각각 추천을 해드렸으니까요. 이 종목들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두 번째 이슈 오늘 농업 관련주들이 각각 10% 넘게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왔거든요. 네. 계속 좀 노려봐도 괜찮을까요? 이게 사실 이거는 어제 종목 상담을 좀 하면서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라 이제 뭐 안 좋을 때까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걸 파행으로 나는 부분들은 아닐 거고 좀 더 이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순차적으로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했었었는데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도 대북 식량 지원을 좀 지지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농업주들이 급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사실 이게 보면 김현성 전문위원님이 보면 이게 종목군들에 있어서 테마성 이런 부분들을 하시는 게 아니라 종목이나 이런 섹터를 잘 꼽아주시거든요. 제가 봐도 이렇게 섹터들 보게 되면 급등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런 면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차트적인 혹은 기술적인 모멘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 부분들 지금 들어가도 될까, 관심 있게 좀 봐도 될까, 뭐 그런 부분들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농업주 관련해서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대북주를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드렸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기술적 결론만 먼저 말씀드린다면 충분히 기술적 대응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이제 낙폭 이후에 악재가 터진 이후에 낙폭을 크게 가져간 이후에 바닥을 다졌었죠. 그런 대북 관련주들이. 하지만은 이제 뭔가 이슈가 있어야지 테마주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움직임이 나와야 되고 한미 간에 그리고 또 남북 간에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제 트리거가 돼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죠. 거기에서 따라서 이제 대북 식량 인도적 차원에서의 식량 지원은 가능하다. 그러면서 손을 들어줬었죠. 그래서 이런 호재들이 나왔을 때 지금 당장 바닥권에서 급반등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기술적 대응은 가능하지만은 이미 오늘도 보면은 상당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가 연속적인 테마, 좀 끌고 갈 수 있는 테마가 아니라 남북경협주는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급등락을 보여주는 그런 테마주기 때문에 약간 포지션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신규 매수보다는 자제하시기를 저는 권해드리고요.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나는 잘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셔도 좋겠지만은 데이 트레이딩 전략을 구사하지 않는 분이라면은 저는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대신 보유하신 분들, 그동안 물려 계신 분들은 요번 급등 구간에서의 상승파동 구간에서의 손실을 만회하고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 전략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기술적 반등이고 일단 매도의 기회로 좀 활용을 하자 뭐 이런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자, 우리 양숙 하채기 전문위원님은 예.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일단은 그 전에 미사일 쏘고 나서 바로 또 미국 쪽에서 또 긍정적인 좀 신호를 줬는데 오늘 이제 뭐 경농이라든가 조비라든가 남해화학이라든가 아시아 종목 이것들 올라간 종목들 좀 살펴보면은 지금 앞에 매물대가 조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단발성으로 끝날 확률이 좀 높다. 그래서 지금 이 급등한 구간에서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이 종목이 이 테마가 상승한 후에 또 한 번에 또 조정이 나올 거예요. 그 조정이 나왔을 때 그 자리에서 한번 저가 매수를 좀 노려보시는 게 좋지. 지금은 추격 매수를 하더라도 앞에 매물대가 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 번에 돌파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뭐 의견이 뭐 대부분 다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사실. 대북 관련 섹터들 저는 사실 좋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뭐 인도적인 차원에서 식량 지원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김정은 달래기 뭐 이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사실. 어찌됐든 간에 북미 협상은 좀 계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만 한국도 좋은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들 때문에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렇게 좋은 영향을 좀 미치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결국 잘 되길 바라지만 핵을 쉽게 포기를 할 것 같지는 않다. 물론 이 오늘 반등에 있어서는 저의 의견도 매도에 대한 기회로 좀 삼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규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방송에서 이거 단기 트레이딩 하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냥 다들 이렇게 매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대응을 못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아예 그냥 쳐다보지 마셔라, 당분간. 그런 모습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매도로 대응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의견까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시장에서 뜨거웠던 이슈도 달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특히나 농업 관련주들 오늘 급등할 때 따라 들어가셨을 것 같은 우리 또 개인 투자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충분히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 이제 바로 다음 코너죠. 종목 상담 코너로 이어가니까요. 빠르게 아직까지 종목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전화 문자 카카오톡 이용해서 연락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 샵 4989번, 그리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오늘 함께하는 전문위원의 이름 검색하신 다음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샘플러스 정재훈, 샘플러스 하채기, 샘플러스 김현성, 원하시는 전문위원의 개인 톡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빠르게 찾아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럼 먼저 접수가 되어 있는 종목들부터 차례대로 봐드릴 건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 오늘 열어보겠습니다. 사조 동아원 0970님의 종목 봐드리겠습니다. 매수가 1685원, 비중 10% 보유하셨는데요. 일단 세 분의 의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조 동아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팻말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일단 김현성 위원과 하채기 위원께서 중립 의견 주셨고요. 정재훈 위원께서 나빠요 의견 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 어떤 분께서 봐주실 거죠? 예, 김현성 전문위원님부터 시작을 하죠, 항상. 네. 아, 그런가요? 네. 아, 제가 2주 만에 와가지고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편말이 네. 바뀌었습니다. 네. 그게 좀 당황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약간 평균가부터 좀 매수가부터 말씀 다시 한번 해주실래요? 1685원입니다. 1685원이요. 아, 네. 비중 10%. 예, 약손실 구간이신데요. 이 종목은 저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부정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잠깐 뉴스를 보시면 최근에 이제 뭐 때문에 이 종목이 좀 올라왔다라고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테마성 흐름 아닐까요? 네, 지금 보시면은 그 2월 달에도 한번 상한가를 진입을 한 적이 있었었죠. 근데 이제 아마 사조동아원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돼지 열병 관련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우려가 되고 있죠. 그리고 뭐 뉴욕, 미국으로도 지금 확산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관련주들 움직임이 최근에 계속해서 좀 있었는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아마 그런 관련해서 아무래도 돼지고기 값이 폭등하고 그에 따른 반사 이익 기대감으로 수산물, 해산물 관련주들이 수산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임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 종목은 지금 오늘 급등 출발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장중에 굉장히 장중 내내 크게 밀렸던 종목이죠. 그래서 굳이 대응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아직은 조금 더 조정은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매수 타임을 잘못 잡으셨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이런 단발성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은 조금 매매를 투자를 좀 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일단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종목 같은 경우 약 한 1,550원 정도는 지지해주면서 한 번 더 반등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반등 나올 때 그래도 크게 높지 않으시니까 수익 청산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첫 번째 종목 김현성 위원과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문자로 살펴보겠습니다. 페이퍼 코리아. 이 종목은요, 빨리 상담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5790님의 종목인데요. 매수가가 1295원이시고 비중을 30% 정도 실으셨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라고 하셨어요. 일단은 페이퍼 코리아에 대한 세 분의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큰일 났어요, 지금. 정재현 위원님. 예. 지금 이 종목 너무 내려와 있거든요. 빠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1270원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바닥이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부분들이 있어도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실적을 보게 되면 실적이 좋지가 않아요. 적자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서 흑자가 좀 진행이 됐는데 지금 이 부분들이 있어 다행인 거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이게 상장 폐지가 안 되고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안 된 겁니다. 두 번째는 돈이 없어요. 유보율이 제로입니다. 부채 비율이 2000%가 넘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자금을 좀 조달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렇게 된다라면 결국은 이 기업은 감자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뭐 유상증자 또는 사채 발행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적이 좋지가 않아요. 실적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차트만 보게 되면 반등은 좀 나와줄 수 있어 보여요. 반등은 나와줄 수는 있어 보이거든요. 사실 이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터진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지금 1,000원대 중후반 자리대로 넘어가게 된다라면 순차적으로 좀 매도를 해서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퍼 코리아 너무 힘드시겠지만은 혼자서 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은 정재현 위원의 개인 톡방 아니면은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뭐 궁금하신 내용들 매수에 대한 고민 있으셔도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삼성전자 국민 종목이죠. 48,500원에 20% 보유하신 3509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에 대한 세 분의 의견 저도 궁금하거든요.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래도 좋아요 의견이 두 개나 나왔습니다. 하채기 위원님, 예. 너무 안 움직이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가 안 가니까 시장이 안 간다 이렇게 봐도 돼요. 또 시장이 안 간다는 것은 삼성전자가 안 간다. 지금 어제 이제 기사가 났죠.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18년 만에 최고다. 근데 외국인이 산다고 해서 또 가진 않고 또 조정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좋지는 않아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추세가 서서히 이제 꺾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삼성전자가 주식이 계속해서 만약에 하향세로 장기적으로 간다 하면은 국내 경기에도 상당히 큰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 비중을 봤을 때 1등하고 2등하고 차이가 10% 이상 뭐 14%, 15%까지도 지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의 흔들림은 한국 시장의 흔들림이고 한국 시장의 흔들림은 경제에 좀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금 좋지가 않다. 하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가야지만이 한국 경제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신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좀 반등이 나올 때 조금 비중을 좀 줄여가시면서 좀 손절 처리하시고 좀 나오시면 좋겠고 그렇지 않고 10% 20% 되시니까 뭐 나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가지고 가고 싶다 하시면은 계속해서 좀 보유하시다가 여기에서 이제 시장이 이제 급락이 나올 거예요.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서 삼성전자도 급락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약간의 추가 매수를 조금 하셔도 괜찮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또 문자로 상담 주신 분께서 단기적으로 내가 대응할 것이냐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대응할 것이냐를 좀 생각하셔서 대응하시라.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거면은 여기서 반등이 나올 때 비중을 좀 축소를 해서 약간 손실을 보고 나오시면 좋겠고, 만약에 나는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보면서 가시겠다 하면은 지금 추가 매수보다는 시장이 급락이 남았을 때 삼성전자도 같이 조정이 나오면 그때 좀 추가 매수를 해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삼성전자를 잠시 끝으로 저희 배트맨 1부에서 상담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잠시 뒤에 10분 뒤에 2부에서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오늘 배트맨 방송 10시에 끝난 후에 또 한 번 우리 전문위원분들의 무료 공개 방송이 있기 때문에 좀 소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김현성 위원께서 10시에 무료 공개 방송을 한다고 하시는데요. 검색창에 샘플러스 검색하시고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검색하셔야 됩니다. 샘플러스 검색하시고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전문가 방송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은 바로 우리 주식천왕 김현성 위원의 공개 무료 방송 입장하실 수 있는 버튼이 있으니까요. 클릭하시고 많이들 찾아가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10분만 쉬었다가 잠시 뒤에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